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19년 6월 지방직 간호관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래서 기획의 원칙은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나왔던 기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기획자의 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전문 용어를 피하고, 왜 그러냐면 기획은 간호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원칙은 무슨 원칙? 간결성의 원칙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기획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기획을 왜 하는 거예요? 미래 환경에서 주는 그렇죠? 불확실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에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처음 의도한 기획은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 변경할 수 있어야 되죠. 환경은 굉장히 수시로 자주 바뀌죠. 그래서 자주 바뀌는 환경에 대처를 하려면 기획은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기획의 원칙에서는 융통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추상성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기억한다. 아니죠. 추상성이 높은 것에서부터 점점점 아래로 추상성이 낮은 것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추상성이 높은 것이고 또 일반화된 것에서부터 점점 세분화된 과정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기획을 파생시킨다 라고 하는 기획의 원칙은 그쵸? 계층화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2번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적인 배려,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뭐가 있죠? 카리스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4가지 구성 요소고요. 그러면 보상과 연계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리더십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거래적 리더십이죠. 보상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향주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래적 리더십이죠. 3번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서 투입 요소. 간호관리 체계 모형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50문제 내라면 낼 수도 있다. 그만큼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죠.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로 연결이 되죠. 전환 과정. 그러면 인력의 수가 투입이죠. 그럼 환자의 재원 일수는 산출에 들어가는 거죠. 간호사 이중률은 산출 요소고요. 환자 만족도는 산출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산출 요소에 속하는 것입니다. 4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자, 전년도 경비에 근거해서 차기 년도의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를 추가 혹은 곱하는 방법으로 차기 년도의 예산을 구하는 방법. 가장 굉장히 쉬운 문제죠. 뭐예요? 점진적 예산제죠. 그죠? 1억이다. 그러면 1억에다가 예를 들어 작년의 예산이 1억이야. 그러면 거기에 올해 물가 인상률 5천만 더해서 1억 5천. 그럼 내년에 계산할 때는 1억 5천에 또 올해 물가 인상률 계산해서 계산기만 있으면 하는 게 점진적 예산 방법이죠.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5번 의료인이 감염 예방을 위해 N95 마스크,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질병만을 모두 고르면 자, N95 마스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공기전파주의죠. 공기 중에 95%를 필터링 한다라는 거고 N이라는 거는 not to oil인 거죠. 오일은 걸러내지 못하고 공기의 95%를 걸러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전파주의 질환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빈도수 많은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던 질환이죠. 그럼 여기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죠. 홍역하고 수두. 그러면 우리 공기전파주의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홍역, 수두. 또 하나. 그렇죠. 결핵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전파주의를 하는 거고 풍지는 디귿번 풍지는 비말전파주의죠. 성홍열도 비말전파주의죠. 디프테리아 역시
비말전파주의죠. 그래서 풍진, 성홍열, 디프테리아는 다 비말전파주의죠. 우리 비말전파주의 그러면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백일의 인플루엔자, 또 시험에 나왔던 거, 우리 기출에 이하선염, 이런 것도 전부 비말전파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통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근본 원인 분석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거죠? 적신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는 분석이 근본 원인 분석이죠. 적신호 사건은 우리 오류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환자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 사건이 적신호 사건이죠. 그러면 그 적신호 사건을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는 게 근본 원인 분석이죠. 그래서 적신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 원인을 여기까지는 맞아. 어디서 틀렸어요? 전향적인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향적이 아닌 후향적인 안전사고 분석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향적으로 파악한다? 이래야지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2번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 성과의 변이를 최소화한다.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 단어. 그렇죠. 결과 변이를 최소화하는 거. 그러면 뭐죠? 질 향상 방법에서 6시그마.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에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고객에게 가치 있는 요소를 강조한다. 린. 그렇죠? 그래서 2번과 3번 주어를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린은 한 번쯤 나올 거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쵸? 서울시인가 어딘가에 답가장에 린이 갑자기 포커스 PDCA인가 나오면 아닌데 린이 갑자기 답 문항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린이 나올 확률이 많겠다라고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 할 때도 우리 린을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 이거 약어가 뭐죠? FMEA죠. 그래서 페일리어가 실패 유형과 오영향 분석 이렇게라도 해석도 돼요. 자,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유형을 얘는 사전에 파악하는 거죠.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전향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입니다. 7번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MBO의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죠. 측정 방법을 계획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이었죠. 단기 목표죠. 장기 목표, 질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기 목표, 양적인 목표를 강조한 거였죠. 조직의 장기 목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단점이고요. 객관적인 직무 수행 평가. 자, 목표 관리가 보통 얼마짜리,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목표라고 그랬어요? 1년짜리. 그렇죠? 단기간의 목표예요. 그래서 1년 정도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달성하면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직무 수행 평가, 고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1월 달에 이제 MBO 목표를 정하고 12월쯤에 이 사람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를 보면서 그거를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직무 수행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달성했으면 100% 달성했으면 A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형태의 통제 활동을 용이하게 돕게 되죠. 성과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양적 측면을 강조해서 계량적인 목표 측정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죠. 양적인 거, 그죠? 환자에게 질 좋은 간호 서비스를 하겠다? 그럼 이건 MBO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면 MBO의 목표는 숫자로 연산화할 수 있는 목표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올해 책을 1년 동안에 120권을 읽겠다. 한 달에 12권씩 10권씩 읽어서 이렇게 12개월 동안에 120권을 읽겠다. 60권만 읽었으면 50% 목표 달성이라고 딱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측면 강조고요. 계량적, 측정할 수 있는 목표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들렸죠?
8번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허즈버그 이론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자, 직무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서 허즈버그는 뭘 강조했다고요? 그렇죠. 동기 요인을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위생 요인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동기 요인을 개선해야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돼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작업 조건 향상은 위생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 요인을 통해서 동기 요인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직무 충실화를 통해서 동기 요인을 개선해야 되죠. 답은 4번. 9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이거 굉장히 쉬웠죠. 자,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강력한 리더. 그럼 바로 나와야 돼. 이거 뭐죠? 강력한 리더는 몇 번 나왔었어요. 기출에. 뭐죠? 수레바퀴형, 다른 말로 윤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답은 3번이죠. 모든 구성원이 그 리더와 의사소통하고 과업이 복잡한, 단순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만 복잡하게 되면 그 강력한 리더한테 모든 정보 공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속도가 느리고 공유가 어렵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죠. 10번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동 간호관리제 차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상급종합병원은 몇 개 등급으로 되어 있죠? 6개 등급.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7개 등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은 자 1에서 6등급까지. 그래서 틀렸어요. 앞에 주어가 상급종합병원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죠. 종합병원급 이하가 어떻게 됐죠? 7등급까지 구분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등급을 기준으로 가산한다. 아니면 6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기준수가의 10%를 올리는 것이죠. 자, 2번 보세요. 병상수대 간호사 수의 비가 1등급이면 얼마죠? 그쵸? 2.0 미만이죠. 그쵸?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제외 지역이죠. 그쵸? 폐쇄 공간들은, 폐쇄 부서들은 좀 제외죠. 일반 병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처음에는 일반 병동을 대상으로 시행했었고, 그 다음에 NICU, 신생아 중환자실, 그쵸? 되고 있죠. 4번.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당일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분기 평균 간호사 수. 자, 쉽게 말하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로 한다라고 돼 있죠. 지방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죠? 잠깐만요.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로 되어 있는 게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는 상급종합병원이고 지방은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바뀌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방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바뀌었고, 그죠? 거기에서 제외된 지역이 상급종합병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주어가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죠. 그죠? 계속 강조했을 겁니다. 11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우리 항상 용어 시험이 나온다 그랬었죠. 제일 이 챕터 공부할 때마다 용어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현재 의학적 지식 수준에서 예방 가능한 유해 사건 혹은 근접 오류를 의료 오류라고 하죠.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표준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가 과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되죠. 틀린 거니까. 2번이 왜 틀렸어요? 일반인이야.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지. 일반인이 아니죠. 일반인은 우리 보통 평범한 보통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 과오를 한다 그러면 간호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평균 간호사, 그렇죠? 그 다음에 통상적 그러니까 통상적 업무 영역에서의 통상인, 그렇죠? 뭐 이런 멘트들 생각나시죠? 그런 멘트로 들어가야 되죠. 상식을 가진 일반인은 보통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닌. 그래서 틀린 거죠. 과실,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면 과실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전단적 의료는 항상 기출문제에 나왔었죠. 정의, 위험성이 있는 의료를 행하기 전에 환자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의료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행하는 거를 전단적 의료라고 이야기했었죠.
12번. 12번도 C 웃으시면서 부르셔야 되죠. 개인적 의사결정이 좋은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이 좋은 경우,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단 의사결정이 좋은 경우는 뭐죠? 의사결정의 질,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수용성, 그 다음 그거죠. 또 하나 빠진 게 뭐 있을까? 답은 기억, 니은 금방 나왔어요. 우리 세 가지였잖아. 집단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 질을 따질 때, 수용성을 따질 때, 또 정확성을 고려할 때죠. 혼자 하면 개인의 판단으로 한 명이 바로 판단해서 하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개인적 의사결정에 비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신속성, 비용은 개인적 의사결정의 장점이죠. 효과적인 거죠. 자, 또 신속하게 해야 될 때, 비용을 따질 때는 개인적 의사결정이고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집단적도 세 가지였었고요. 개인적 의사결정도 세 가지. 그러면 신속성, 비용 또 하나. 창의성을 따질 때는 개인적 의사결정이었었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질, 수용성, 정확성이 집단 의사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신속성, 비용, 창의성을 고려할 때는 개인 의사결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2번. 자, 간호서비스의 유형과 양을 결정하는 환자 군별 특징을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사성, 그쵸? 유사성에 따져서 간호행위의 유사성을 가지고 환자를 분류하는 거 굉장히 쉬운 거죠. 원형 평가 제도죠. 그래서 환자 분류 제도가 원형 평가 제도와 또 뭐가 있었어요? 요인 평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정의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4번. 자,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인증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으로만 되어 있지 않죠? 또 뭐 있죠?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이죠.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죠. 뒷문장은 맞아요. 이유 신청은 평가 결과 또는 인증 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죠?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 1년이었었죠. 그래서 1년의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은 인증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하나 위촉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유인물로 볼게요. 자, 이거 유인물로 잠깐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금방 3번만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다만 알아서도 금방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4번은 물음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료 인증 전담 기관이 장이 정하지는 않죠. 자, 보세요. 자, 답까지 4번은 인증 전담 기관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유인물의 그 내용을 그대로 썼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따로 두는 거죠. 한 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각 호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의료인 단체 및 또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복지부 소속 상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 사람들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이제 인증 전담 기관이 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려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더 드렸어요. 1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오는 것.
백내장 수술 진료비를 행빙이율수가제가 아닌 포괄수가제로 지불한 결과 진료 비용이 감소하였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 결과는 행위별수가제 환자분하고 포괄수가제 환자분하고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수술 결과는 뭐와 관련되는 거죠? 효과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용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투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서 뭐가 높아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6번 간호인력 수요 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간호 업무량을 파악하려면 시간동작 분석 연구해야 되죠. 바이탈 사인에 얼마, 폴리 인설션에 얼마가 아니라 바이탈 사인에 몇 분 걸리고 폴리 인설션에 몇 분 걸리고 IV 스타트 하는데 몇 분 걸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 동작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거 맞고요. 환자 수, 간호 요구도, 병상 점유율을 고려해서 인력을 예측해야 되죠. 사전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내용, 해당 일련의 작용 요건들을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무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가 직무 내용이고 해당 인력의 작용 요건이 직무 명세서를 이야기하죠. 간호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술적 방법으로 인력을 산출한다. 자, 우리 인력을 산출하는 방법이 서술적, 그 다음에 산업공학적, 관리공학적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관리공학적 접근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서술적이라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7번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막상 이 시험 문제 보시고 허걱 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해당 항목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은 꼭 읽어봐서 이 땡땡이를 박스로 주고 주어를 물어볼 겁니다 라는 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게 나왔죠. 그래서 1번은 건강환경 구현에 대한 거죠. 그러면 2번은 뭘까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 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하는 것은 전문적인 활동이 아니고 교육과 연구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죠?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의 교육과 연구라는 항목이죠. 3번은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같이 개인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안전한 간호 제공이라는 항목이죠. 그럼 안전한 간호 제공도 역시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항목에 들어가죠. 4번 4번은 간호사의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시술로부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한다. 생명과학 기술과 존엄성 보호라는 항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항목, 어느 카테고라이즈? 간호사와 협력자에 속하는 것이죠. 답은 1번, 18번.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서열법. 표준척도 없이 직무의 중요도, 가치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게 서열법이죠. 2번은 중요도가 유사한 직무를 묶어서 분류한 후 그룹별 특성을 기술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직무 등급법이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특정 직무를 선정하고 다른 직무를 기준 직무와 비교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것. 자, 기준이 되는 특정 직무를 정한 다음에 각 직무를 다른 직무와 비교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요소 비교법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평가 요소별로 여기서 핵심 단어가 중요도죠.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직무별 총점을 산출하는 것 점수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평가 방법 4가지 정의를 공부했을 거예요. 서열법, 직무등급법, 요소비교법, 점수법. 그 정의가 나온 거죠. 19번 병원감염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 격리된 세균성 이질 환자에게 사용한 수액 세트를 일반 의료 폐기물 박스에 버린다. 아니죠. 일반
하면 일반에 넣으면 안 되죠. 감염성 폐기물 수거 박스에 넣으셔야 되겠죠. 방문객을 제한하되 응급실 소아 환자의 보호자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아니죠. 응급실 환자 보호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응급실 제가 저희 어머님 모시고 응급실을 갔는데 한밤중에, 그쵸? 그럼 한밤중에 어른 모시고 가면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2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한 명은 나가 계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 한 명은. 한 사람은 저희 엄마 옆에서 붙어 있었지만 한 명은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갔더니 아예 응급실 밖에다가 어떤 또 하나 대기 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갈 데 없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응급실 안에는 한 명만 들어올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바깥에 있는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메르스 하면서, 그죠? 응급실 출입 환자 보호자, 응급실에 오는 환자 보호자 수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직원이 오셔서 자꾸 내보내시죠. 그죠? 기억하셔야 되죠? 코호트 격리 중인 VR이요. 감염 환자들 활력 중 시 매 환자마다 장갑을 교체한다. 우리 VR이 MRSA 나오면 어떤 전파주의? 접촉 전파주의. 접촉하면 감염이 되는 거니까 접촉할 때 감염 관리를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탈 할 때마다 환자 장갑 교체해야 되죠. 4번 격리된 콜레라 환자에게 사용한 가운을 병실 앞 복도에 배치된 전용 폐기물 박스에 넣는다. 자, 격리 환자 방에서 사용한 가운은 감염성 폐기물 박스에 넣으셔야 되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0번입니다. 병동 물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품 기준량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량을 정할 때 고려사항에 해당되는 게 이게 시험 문제였었죠. 예전에 침상수, 환자수, 간호 요구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죠. 2번 최근 공급된 멸균 제품을 기존 멸균 제품보다 앞에 배치한다고요. 소독 날짜가 최근인 것일수록 뒤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독 날짜가 짧은 것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뒤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독 날짜가 최근의 것일수록 앞에다 배치한다. 이런 것도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요. 사용량이 많아요. 그러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익스체인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 보증이 아니라 정수 교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수 보충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부피가 크고 사용량이 많은 거는 정수 보충, 정해진 수만큼 보충해주는 방법을 하는 거죠. 자, 매주 공급되는 소모품은 주간 평균 사용량과 동일한 개수요. 여러분 응급사태 발생해서 제가 그랬죠. 옆에병동 빌리러 가는 게 제일 싫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개수가 아니라, 그렇죠, 여유분을 포함한 발음이 갑자기 꼬였어요. 여유분을 포함한 숫자만큼 만들어 놔야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일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직의 20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사실 어려운 거는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보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막상 시험, 저는 이제 간호관리만 푸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풀어야 되는데 또 앞에 선행 과목에서 충격을 받으시고 이걸 접하면 쉬운 문제도 깊게 생각하지 못하시고 오답을 쓰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간호관리 또 많이 틀렸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상 범위 안에서 지금 사실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방시험 문제 역시 서울시처럼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다거나 새로운 개념이 출제되었다거나 의료법에서 나왔다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느냐
앞에서 충격을 먹고 문제를 푸느냐, 시간 안배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내년을 바라보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충분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내용을 굉장히 마스터를 많이 하시고 내 거를 확실하게 만드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